아무래도 좀 시장 상황이 1월과 2월이 좀 분위기가 다른 듯하다가 다시 또 어제 오늘 또 좋아지다 보니 네.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정말 좋게 봐야 되나, 아니면 조금 긴장해야 되나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센터장님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투자는 늘 긴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시장 흐름은 되게 강하죠. 네. 우리가 4천 넘어, 4,500 넘어, 5천 넘어, 5,500까지 갔으니까 맞습니다. 주가가 매일같이 오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근데 지난 몇 달 보면 조정은 굉장히 얕았고 반등은 크면서 신고가를 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글로벌한 현상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미국이 많이 떨어졌지만 다우가 5만 갔죠. 그렇죠. S&P 500이 얼마 전에 7천 갔죠. 일본의 니케이 225는 지금 거의 6만 근처입니다. 5만행 넘어간 데 있어서 예. 지금 5만 7천행이니까 6만 가고 있죠. 예. 대만 가건지수 3만 넘어섰죠. 그러니까 소위 라운드 넘버를 바꾸는 거는 이제 글로벌한 현상인데, 근데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이 코로나 이후로 크게 보면 글로벌 증시를 리드했었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은 소위 말하는 M7이었죠. 빅테크. 네, 빅테크 7개 기업인데 네. 미국의 M7이 시장 수익률을 못 쫓아간 지가 작년 8월부터 지금 한 7달째예요. 그런 그리고 겁니까? 예, 그 이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점 대비 한 30% 밀렸고요. 그렇죠. M7 중에서는 지금 알파벳 해주가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는데 엄청나게 하는데 이제 이게 뭐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확신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너무 빨려 들어가니까 이거 얼마나 돈을 벌어야 정당화가 될 거냐라는 걱정이 수익성 문제.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지금 저는 앞으로도 엎치락뒤치락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현재 스코어로는 인공지능 경쟁에서 그 구글의 제미나이가 조금 우위를 예, 차지하니까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주식은 괜찮고 오픈AI와 같이 하다가 지금 독자적으로 투자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고점 대비 꽤 밀렸고 또 M7은 아닙니다만은 오라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죠. 예. 이 회사도 데이터 센터 짓느라고 막 투자를 했는데 예. 뭐 이 회사는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뭐 반토막 넘게 밀렸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나갔던 M7은 이게 정말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고민이 예. 작년 여름부터 이제 지속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결과가 미국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나스닥이 다우를 못 이깁니다. 다우가 또 성과가 나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S&P 500보다 러셀 2000이 더 나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회로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M7은 주춤거리는 동안에 뭐 월마트, 존슨앤존슨, 네. 뭐 쉐브론, 캐터필라, 뭐 오늘 새벽에 다 같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거의 뭐 2월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약간 스타일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저는 한국은 오늘 미국 시장 떨어진 거 보시고 약간 가슴 긴장을 예, 했었어요. 하셨는데 오늘 좀 낮죠. 예,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여전히 좋습니다. 사실 어제도 나은 좋았는데. 게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정도만 나아요. 지금 보니까 떨어진 예, 거 한 맞습니다. 600개고 네. 오른 거 한 200개 되는데 오늘 미국이 그렇게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올랐어요. 맞습니다. 샌디스크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19세기 골드러시에 비교하면 AI라고 하는 아주 큰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서부로 19세기에 그 금캐러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이제 AI로 몰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예, 금캐러 가는 사람들이 구글이고 또 뭐 아마존이고 뭐 이런 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렇지.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로는 그 옆에서 그냥 칩을 파는 거예요. 청바지를 청바지 파는 팔고 거죠. 곡괭이 팔고. 그러니까 사실은 과잉 투자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도 과잉 투자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겐 좋은 거예요. 그렇죠. 더 쌌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차별화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윗단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한두 개 손을 들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오라클마저도 AI 한다고 칩을 막 사재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HBM이나 디램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단에서 한두 개 기업이 막 손을 들어버리면 저는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자유롭지 못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더 잘 아시지만 올 연초에 지금 빅테크들 실적 발표들이 이제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수익성 문제 논란이 또 벌어진 것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 지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불거졌던 거라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네.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잘 나갔던 이유는 저는 미국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I 버는 거 이전의 범위 세상. 내에서. 아니요. 투자를 안 했어요. 경량 투자입니다. 아예 투자를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산품을 만드는 회사죠. 근데 애플이 공장이 없죠. 그렇죠. 다 예, 아웃소싱하죠. 자기 기획을 하고 네. 마케팅을 하는 회사예요. 그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이 팍스콘이라고 하는 대만 그렇죠. 회사가 중국에 공장 짓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투하 자본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돈을 왕창 벌지만 투하 자본이 안 들어가니까 뭘 했냐 하면 정말 번 거에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압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투자할 일도 없으니까 그걸 주주들에게 다 돌려줬어요. 그렇죠. 자사주 소각하고. 얼마나 돌려줬냐 하면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보다 자사주 매입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 자기 자본이라 그래서 일단 한 해에 돈을 법니다. 당기 그렇죠. 순이익입니다. 주주들에게 일반적으로 배당이나 자사주로 이제 환원을 하면 당기 순이익보다 사실 더 많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렇겠죠. 그 안에서 하고 남은 거는 유보라 그래서 자기 네, 자본을 쌓아두죠.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네. 애플은 최근 8년 동안에 자기 자본이 44%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자기 자본이 줄었다는 얘기는 주식 양이 자꾸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주식 양도 줄고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인 걸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면서 돌려주고. 그러니까 자본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ROE 자기 네. 자본 이익률인데 분자는 당기 순이익이고 그렇죠. 분모는 자기 자본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올해 예상되는 당기 순이익이 숫자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역대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에 근접합니다. 올해.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삼성전자의 예상이 되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27%, 28% 됩니다. 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애플의 ROE가 작년에 171%였어요. 그게 세 자리도 나올 수가 있는 건가 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자본 이익률은 분자인 당기 순이익과 분모인 자기 자본인데 돈만 잘 벌어가지고 분자만 높여가지고 그게 나오기 어렵고 네. 분모를 좁혀서 줄이니까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니까 100배가 넘는 그럼요. 그런 게 나온다. 그럼 메타나 아니면은 구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회사가 무슨 설비 투자를 해요? 그냥 사회가 깔아놓은 인터넷 망 위에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미국의 소위 말한 빅테크, 한편으로는 플랫폼 기업들이 보여줬던 이익의 원천은 아주 경량 투자예요. 경량 투자. 투자가 덜 되고 또 그럼으로써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주고 네. 그래서 경량 투자와 주주 환원과 높은 자본 효율성, 높은 ROE는 뭐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빅테크가 AI에 투자해서 쟤네가 돈을 못 벌 거란 확신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잘 모르겠다죠. 다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얼마나 미래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이 투자가 정당화될 거냐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미국이 보여줬던 효율적 경량 투자 모델과는 반대예요. 투자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타 작년 11월에 회사채 발행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구글이 회사채 발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남 빚까지 댕기는데 뭐 주주 환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예전처럼 과하게 주주 환원하기 그렇게 힘들고 못 하겠죠. 자기 자본이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우 가벼운 투자였는데 매우 무거운 투자로 바뀌고 있고 이것이 주주 환원, 자본 효율성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으로 돈을 버는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하시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사업개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빅테크라면 그냥 뭐 집어넣으면은 계속 우상할 거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안 된다라는 건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잘해왔던 모델에서 어쨌든 변화는 있는 네. 것이고 그 변화된 환경에서 기업들이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높은 자본 효율성과 주주 환원과 이런 것들을 증명해 줘야 되는데
이러기가 쉬울 거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M7 종목은 아닙니다만 오라클 같은 회사는 오라클도 훌륭한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그렇죠. 자사주를 사면 일반적으로 소각을 하는 게 미국의 관행인데 워낙 칩에 반도체 칩을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사주를 시장에 매도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돈 해가지고 또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흐름들이 네.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이 회의가 있고 또 그 기업들이 그 걱정을 회의를 불식시켜 주면 주가는 또 올라가겠죠. 네. 근데 지금은 뭔가 회의가 커지는 거고 그 회의를 불식시켜 줘야 될 책임이 네. 이제 소위 말하면 M7에게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이 단지 뭐 우리가 돈을 잘 벌게요가 아니고 지난 7, 8년 동안 잘해왔던 모델과 본질적으로 사업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뉴욕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들 중에 하나가 AI가 도입이 본격적으로 되고 이제 에이전트 모델들이 자꾸 나오고 하면서 기존에 사람이 하거나 또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AI에 의해서 이제 잠식되는 네.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오늘도 사실 그 부분이 뉴욕 시장에서 컸던 부분들인데요. 네. 약간 공포감까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요. 기술의 그럼 진보가. 이게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했던 센터장님의 그런 어떤 전체적인 뷰에 일종의 그냥 하나의 과정인지 지나가는 순간에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뭔가 걸림돌로서 마치 AI 수익성 논란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내릴 만한 네. 그런 이슈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래요? 뭐 그럼 한국의 기업들은 그런 우려로부터 자유롭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서 제가 그럼 그 과정에서의 수혜는 뭐냐? 그냥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HBM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야 이게 참 뭐 옛날 비즈니스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수혜도 메모리예요. 어쨌든 그렇죠. 아, 그래도 거기서. 메모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는 모습 최근에 오늘 월마트 예. 그리고 코스트코, 맥도널드 이런 주식들 좋아요. 네네네. 이거는 AI로부터 사실은 뭐 큰 영향 안 받는 그렇죠.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우회하는 형태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 한국은 아주 운이 좋게도 그렇게 많은 산업들이 밀려나갈 수 있고 그런 걱정이 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산업을 밀어내는 전방에서 투자하는 회사들보다 메모리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좋으니까 주식이 잘 버티는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기업은 예.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보다 이 이익의 모멘텀이 중요한 주식 같아요. 계속 돈을 더 벌 거란 기대가 높은 주가가 올라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지금 PER이 6배입니다. 6, 7배죠. 예. 예. 삼성전자는 9배입니다. 예. 10배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잘 나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더 디스카운트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메모리를 과점하고 있는 회사의 PER이 올해 실적 기준 한 12배 됩니다. 삼성전자보다 높은데 S&P 500은 25배예요. 그럼 마이크론도 나름 미국에서 엄청 디스카운트 돼 저평가된 거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저평가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이게 이론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주주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이 되는 거는 배당이에요. 벌어들인 걸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기업들이 매년 벌어들인 이익을 물론 배당으로 다 주진 않잖아요. 그럼요. 빅테크 기업들이 주저하는 건 과한 거고 필요한데 더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의 그렇죠. 파이를 키우고 그렇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배당이에요. 그렇죠. 자사주 매입도 직접 주주들에게 돈이 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나의 지분율이 높아지고 나중에 배당 받을 권리가 더 커지니까 주주환원인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그 돈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장으로 가요. 설비 투자로 설비 가요. 투자. 예. 설비 투자를 안 하면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즈니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설비 투자가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설비 투자라면 수율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공급이 늘어납니다. 예. 그럼 반도체 단가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기업 이익이 망가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높은 사이클의 진폭을 부르기 때문에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꺾인다라고 하는 신호가 없고 그렇죠. 또 중요하게 앞단에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가 걱정은 하지만 이 회사들이 자본적 지출을 줄일 거다라고 하는 지금 신호도 없는 그것도 거잖아요. 아직은 없고. 그냥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앞단에서 손을 들어버린 회사가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도 뭐 언젠가는 꺾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제 생각에 그게 꺾일 때도 하이닉스의 PER은 6, 7배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이익이 꺾이더라도 PER이 낮으니까 나 이 주식을 들고 있다 그러면 되게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앞으로 볼 때는 지금 너무도 좋은 사이클이고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구간이니까 여기서는 주가라고 하는 게 이익과 네. 그 밸류에이션의 함수인데 지금은 이익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밀려 올라가는 건데 이쪽을 기대하고 의사결정을 하면 뭐 앞으로의 걱정이지만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이렇게 이익도 많이 내고 심지어 내년에는 뭐 두 회사 합쳐서 500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좀 나오는데 결과는 뭐 나중 문제겠습니다만 너무 낮으니까 올라가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하셨던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또 하나가 이 결국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방 쪽이 계속해서 뭔가 꺾이지 않고 가낸다는 전제가 있다라는 점이 계속 어쨌든 심리적으로 리스크가 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늘 챙겨야 될. 글쎄. 우리가 작년도 한 3분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고, 그거 당연히 뭐 사서 그 칩을 사서 하는 거였는데, 근데 사실 작년 한 가을까지는 삼성전자 주가는 잘 못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앞단에서 샀쓰는 회사들이 올라가고, 지금은 이제 해석이 바뀐 건데. 저는 시장의 해석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제 이쪽이 흔들리게 되면 이게 결국은 타고 밸류체인을 타고 넘어올 거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들이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반도체 주식을 볼 때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예. 하여간 이게 참 우리가 이 퍼가 뭐 7배니 8배니 이거에 매몰돼서 볼 문제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새롭게 좀 말씀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하나만 더 시장 전반적인 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짧게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신흥국 쪽으로 네. 글로벌 유동성이 더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 좀 해외 쪽에 아이비들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가장 좋게 보는 시장이 한국과 대만 이렇게들 보더라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센터장님도 동의하시는가 보죠? 그거는 반도체고 또 최근에 한국의 원화와 대만 달러가 한 1년 정도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약한 통화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식 사는 사람들이 꼭 뭐 환율만 보고 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환율의 네. 변동폭보다 주가 침폭이 크니까 다만 지금처럼 환율이 극단적으로 움직인 다음에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강해질 때 예컨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우리가 1, 2년 정도 놓고 봤을 때 또 네.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그 찬스는 이제 과하게 약했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 좀 정상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외국인이 동아시아 주식을 사는 그런 또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시장한테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시장 관련된 이제 제도적인 측면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침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개혁 방안 나왔고요. 얼마 전이었죠? 센터장님이 그 한국거래소 주최였나요? 그 세미나에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 시장의 이 뭔가 체질적인 전환에 대한 얘기. 뭐 이 주장은 사실은 뭐 이번에만 하신 건 아니고 그동안에 누차 하시던 말씀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가 어제 나온 이 정부의 개혁안 이 부분에 대한 센터장님의 좀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대환영입니다. 아, 그 정도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좋게 나왔다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럼요. 위험 자산이고.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게 벤처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벤처 투자는 전문가들이 잘 아는 걸 내가 위험을 지고하고 또 그 판단이 맞게 된 큰 돈을 버는 거고 우리가 상장이라고 하는 건 퍼블릭 마켓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 관리를 잘 해내면서 네. 뭔가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뭐 기업이 잘하려 그래도 나중에 뭐 망할 수도 있고 세상살이가 그런 거지만 비교적 멀쩡한 기업들로 인덱스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코스닥은 종목이 좀 너무 많아요. 1,800개입니다. 그렇죠. 코스피의 2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코스닥이 나스닥이 잘 나가던 90년대 이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스닥 벤치마켓에서 만들어졌는데
뭐 영국의 AIM, 대만의 그레타이, 예전에 일본의 자스닥이란 것도 있었고 그런 데가 많아야 7, 800개예요. 창장사 수가. 네. 근데 한국은 종목이 너무 많고 그러게요. 종목이 많으니까 이게 물리적인 공급 부담도 있고요. 그렇죠.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가 닷컴 버블이 있었던 뭐 굉장히 옛날이지만 한 2,900까지 갔는데 지금 한 1,000포인트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예요. 주가는 한 뭐 고점 대비 40%인데 그럼 이 주가가 올라서 시가총액 늘어난 거 아니고 종목이 계속 늘어난 거. 들어온 거예요. 물량 때문에 시총이 늘어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코스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잘할 거다. 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가 중심의 시장이고 뭐 생산적 금융 이런 거 맞물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기획하고 또 노력하기에 앞서서 네. 일단 과거를 좀 돌아보고 또 과거에 부실했던 종목들은 정리하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뭐 사실 뭐 상장 종목이 폐지된다는 게 그 주주들이나 이런 굉장히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이죠. 큰 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불가피하게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코스닥이 아직 1000인 거예요. 그렇죠. 96년 7월에 만들어졌을 때 1000으로 출발했어요. 예. 이제 제자리인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또 코스닥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옮겨가잖아요. 네. 코스피에 간다고 뭐 바뀌는 게 있나요? 네. 그냥 여기 있는 게 평판이 안 좋으니까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모멘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코스피를 옮기는 것 자체가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정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네. 일단 한번 좀 환경을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관료들이 되게 네. 좀 용기를 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코스피 뭐 7천, 8천, 뭐 심지어 만 얘기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3천 얘기를 좀 정부 차원에서도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또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못 간다가 아니고 그건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주가라는 게 뭐 이렇게 일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고 늘 또 어려운 조정의 시기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네. 근데 코스피 5,500 정도 도달한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코스피는 딱히 버블이라고 볼 만한 근거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6천 간다고 한들 뭐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코스닥의 경우는 조금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근거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이익으로 1월 달에 설명을 해야 급등 같은 되나. 경우도 뭐 정말로 실질적으로 코스피처럼 EPS가 뭐 올라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종목들도 말씀드린 건 너무 많고 네. 또 한국이 코스피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도로 올라가는 거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패시브 투자라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내가 무슨 종목을 사려고 막 고민하지 않고 그냥 주가 지수에만 투자하는 아주 소극적으로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게 삼성전자로 올라가건 다른 걸로 올라가건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 자체를 폄하하면 안 돼요. 네네. 근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건 훨씬 더 분권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데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이 그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코스닥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되게 좀 적고 그렇죠. 또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사실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에 기대감? 대한 꿈에 많이 노출이 맞습니다. 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뭐 코스닥 3천 왜 못 가겠어요. 뭐 그냥 못 간다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를 저의 능력으로는 이게 어떤 적정한 가치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을 뭐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확실히 코스피에 비해서 변동성이 큰 것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일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상장 폐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강도 높게 하겠다. 사실 그거의 주 타겟은 코스닥 시장일 거고. 아마도 그렇게. 뭐 15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근데 각종 제도 개선, 또 자사주 소각, 뭐 그다음에 뭐 배당수 분리화 등등등 이런 제도적인 여러 가지 개선들. 이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럼요. 시장을 끌고 가줄 수 저는 있는 뭐 거는 분명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이야 반도체인데 작년도 4월에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그 어떤 반등의 계기는 저는 제도 개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두 차례 상법 개정과 그런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가 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잘 나가는 거 굉장히 화려한 시세를 보고 있지만 저 PBR 주식들은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 또 그 관료들이 말씀하셨던 이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아, 그렇죠. 뭐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부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정책의 방향은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주주들의 편에 다수 주주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 그게 우리 시장에겐 좀 긴 호흡에서는 네. 계속 좀 플러스 요인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 자체가 제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성향도 그렇고 많이 좀 변화가 있는 시기인 건 분명한데 여전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어제 같은 거예요. 어제도 동전주들, 그러니까 1,000원 미만의 주식들이 막 대거 뭐 주가가 뭐 20, 30% 이렇게 가까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여전히 투자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거 관련된 부분과보다 조금 괴리도 있지 않나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시장 한켠에서는 그것이 미국 증시건 한국 증시건 그런 일이 늘 벌어집니다. 뭐 미국의 밈 주식들 예전에 뭐 게임스탑이나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늘 자본시장에선 그런 영역이 있고 우리 시장이 계속 선진화된다고 쳐도 예, 저는 뭐 욕심 가지고 그런 영역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거는 참 기본적으로 나쁜 기업들은 걸러내더라도 네. 그런 것까지 시장에서는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그런 주식은 사실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거는 굉장히 나쁜 가격에 한 4, 5년 전에 샀더라도 들고 있으니까 이겼잖아요. 그런 믿음이 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투자는 들고 있을 명분도 없고 내가 한 번 팔 기회를 놓치면 치명상을 입는 거니까 네. 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식의 투자로도 패시브 투자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돈을 벌면서 그런 성공의 경험을 우리가 쌓아 나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요즘에 보면 투자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별 주식 뭐 이거 정도였는데 지금은 ETF라는 굉장히 그런 리스크도 줄이고 좀 더 굉장히 스페셜하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라는 것도 참 우리 시장한테는 다행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제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한 얘기 좀 하나 좀 여쭤봐야죠. 너무 큰 담론을 주로 했으니까 설 이후에 대해서 네. 오늘도 지금 보니까 코스피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코스닥도 2% 넘게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네. 뭐 연휴가 좀 긴 거 이런 부분도 네. 좀 있는 것 같고 미국 시장 좀 조정도 좀 있는 것 같고 한데 설 이후에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좀 이렇게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잔파도를 타지 말자. 예컨대 설 이후에 코스피가 예컨대 100포인트 밀린다. 그럼 되게 놀라운 일이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우리가 잘 알아서 팔고 되잖아요. 그런 회의를 거치면서 주식이 미국도 10년 넘게 올라온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잔파도를 타기보다 큰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엔 주식이 꺾이는 명백한 신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주식이 심하게 부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단하는 것보다 뭐 사실 우리가 뭐 3월에 어떻게 될까 그건 뭐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맞지도 않고 알기도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시장이 다소 조정이 있더라도 주식을 들고 버티는 게 맞는 것 같고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뭐 오늘 4%대 초반까지 밀렸는데요. 네네네. 이게 뭐 레벨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한 4.4, 4.5 넘어갈 때가 지금까지는 조금 굉장히 좀 위험한 미국의 성장률 2% 하는 경제에서 10년짜리 금리가 그 정도로 가면 좀 이제 주름이 잡히니까 뭐 그 전까지는 뭐 주식은 별일 없어도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맞추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조정이 있더라도 감내하고 그런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전략적인 포지션은 그 어떤 변화를 고려해야지 너무 짧게 보고 네. 내가 짧은 조정에 대처하려고 그렇게 되면 바둑의 묘수 3번이면 바둑 진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조금 크게 보고 넓게 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3번 들으면 짜증난다 그런 거랑 같은 얘기군요. 그렇죠. 예. 이게 자꾸 이제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진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을 따라가는 거라는 말씀. 그 미스터 마켓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냥 말씀 오셨으니 오랜만에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반도체와 싼 주식들 지금 싼 저 주식들. PBR 주식들 올라가는 것도 지금 바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뭐 주식 가진 사람도 걱정이고
그리고 주식 안 가진 사람들은 더 포모가 나타날 그렇죠. 텐데 이게 주식이 2천에서 5천 올 거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를 몰라 내가 어떻게 미래를 알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특히 내가 물렸더라도 한 2, 3년 지나면 주식은 늘 복원력을 보여줬으니까 여유 자금으로. 철저하게 공자님 말씀 같지만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김학규 신영증권 센터장 모시고 좀 시장의 전반적인 큰 담론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의 조언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